깨달음의 혁명을 쓴 오스트리아 철학자 이반 일리치는 인류를 구원하는 세 가지로 자전거, 도서관, 시를 꼽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천하고 싶네요. 바로 라디오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온. 오늘은 퀸의 라디오 가가로 문을 엽니다. FM 93.5MHz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온 76번째 방송, 저는 최성원입니다. 오늘 퀸의 라디오 가가 노래로 시작했는데요. 이 퀸의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알아야 하는 모든 것들은 라디오를 통해 알게 되었지. 넌 오래된 추억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지. 라디오는 시간과 힘을 가졌어. 아직 내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지 못했어. 라디오야, 아직도 누군가 널 사랑해. 라디오에 대한 최고의 찬사인 것 같습니다. 멋진 문구이네요. 오늘 인류를 구원할 도구 세 가지, 자전거, 도서관, 시, 오스트리아 철학자 이반 일리치가 제시했던 세 가지였는데요.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추천했죠. 라디오. 이 라디오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 치사율 60%로 서아프리카를 공포에 떨게 한 에볼라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유네스코가 아프리카 세시에라리온 코이나두 지역에 긴급 공급한 건 바로 라디오 방송 시설이었습니다. 에볼라에 대한 기본 지식과 예방법을 전파한 결과 이 시엘라리온에서 유일하게 이 지역에서만 에볼라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약품도 중요하지만 라디오를 통해서 이 에볼라에 대한 지식들을, 올바른 지식들을 전달했다는 거죠. 일본의 대지진, 호주의 산불, 미국의 허리케인, 동남아의 해일 등 수많은 재난 시에서도 이 라디오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었고요. 실제 코로나 기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지역 의료 정보들을 전달했던 것들이 역할을 했던 것이가 라디오였습니다. 이런 재난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난민들에게는 이 라디오가 유일한 희망의 또 끈이 되기도 합니다. 라디오의 이런 역할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다루죠. 영화 여러분들 그 터미네이터 같은 인류의 미래를 다룬 영화를 보면 모든 것이 파괴된 혼돈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라디오입니다. 퀸의 노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라디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요.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에 가시지 못한다면 집에서 라디오를 들으시며 시 한 편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사운딩 라이츠, 도서관 가는 길. 네, 사운딩 라이츠, 도서관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전주시 의회 전윤미 의원과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가 영유아 자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시는 이달부터 시간제 보육 통합반 3개소를 추가 지정해 현재 독립반을 포함한 총 11곳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 양육 부모와 시간제 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현재 전주 지역에는 신규 지정 어린이집을 포함해 독립반 5곳과 통합반 6곳 등 11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대상은 부모 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받는 영아로 시간당 5,000원으로 월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5,000원은 정부 지원금 3,000원 그리고 본인 부담금 2,000원입니다. 독립반의 경우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정규 보육반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서 보육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통합반은 6개월에서 2세반 영아를 대상으로 정규 보육반 내에서 보육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가정에서는요,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과 시간제 보육 대표전화 1661-9361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하반기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취업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구직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10만원 교통카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거주 미취업 청년 18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이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입니다. 상반기 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8월 19일 9시부터 8월 2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063-281-2352나 531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2024 전주여행학교 참가 교육생을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오는 8월 23일 시작될 전주여행학교는 인문과정 4과목과 글로컬발 2과목, 특화과정 2과목 등 총 8개의 교과목으로 개설됩니다. 각 과목은 3회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회차시마다 전문가 강의와 현장 답사, 체험 프로그램이 결합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1인당 최대 3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입문과정에는 전주여행 미래학, 전주여행 힙지록, 전주여행 위식론, 전주여행 호수론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컬반은 전북 거주 외국인이 전주의 멋을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전주여행 개론, 전주여행 축제론이 운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여행학교를 수료했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화반에는 전주여행 호텔론, 전주여행 한량론이 참가자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전주여행학교.com 및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가능하고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여행학교.com과 전주여행학교 사무국 010-4169-7145번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전주시는 23일까지 2024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자 122명을 모집합니다. 참여 자격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능력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면서 가구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전주 시민입니다. 희망자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또는 전주시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다양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카페 브루잉 라운지 93에서 후원하는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채훈 여름시 듣고 왔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 2부 만남의 시간입니다. 지역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멋지고 의미있고 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주시 의회 전윤미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케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효자 234동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는 제12대 전주시 의회 후반기 문화경제위원장 전윤미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효자 234동, 지역구가 굉장히 넓으시네요. 네, 네. 네, 네. 12대 의회 전반기가 이제 2년 지났잖아요. 네,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네. 지난 2년간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감을 한번 부탁드리면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실까요? 네, 저는 문화경제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현장과 더 많은 민원들 그리고 그 현장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더 발전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네네. 관한 관점을 가지고 열심히 현장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네네. 그래서 2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제가 이번에 문화경제위원장으로 된 것도 네네. 그런 발판으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초선이시잖아요. 그 초선이신데 처음부터 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또 위원장 하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 또 열심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생각해보면 네네. 모든 것이 감사하고요. 네네. 그리고 주변에서 저를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지원해 주신 우리 첫 번째로는 지역 주민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랑 함께 열심히 의정활동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화경제위원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지만 문화경제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또 지난 2년 동안에는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문화경제위원회는 전주시의 문화, 체육, 관광 그리고 경제, 산업, 농협 분야에까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양한 출연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주시의 민생과 미래가 많이 결부되어 있는 그런 상임이라고 말할 네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2년 동안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저희는 그 행정을 견제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전주 시민들을 위한 어떤 문화경제위원회에 맞는 정책에 대한 조언, 제언을 통해서 이 조례에 이르기까지 전주 시민들의 그 삶의 질이 높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남는 기억이 있다라고 하면 50년 넘게 전주시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전북은행에 상생 촉구를 했던 5분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전주시 희망 더드림 특례보증 지원 사업 규모로 1,200억 규모로 크게 확대시킨 거에 대한 기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주시 영화 영상 산업 활성화의 단초가 되는 쿠뮤필름 제2스튜디오 전주 유치에 저희 전주시 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큰 성과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전주라는 도시의 대표적인 그 정체성이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전주의 미래를 보면 또 경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상임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문화경제 상임위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또 활동 범위도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시죠. 의회 활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하시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조례 같은 이 또 의정 활동, 입법 활동을 또 하시잖아요. 네. 발의하신 조례가 있으시면 그 조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중심을 잡고 대표 발의한 조례에는 그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을 위한 조례가 많습니다.
첫 번째, 협동조합 공동 플랫폼을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하자라는 전주시 중소기업 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개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가 있다고 하면 전주시 지역 상생 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시기 그 건물주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운동이었는데요. 코로나가 끝나자 착한 임대인 운동도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고 특히 코로나 시절보다 코로나 끝나고가 더 힘든 시기에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한 도움이 될까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쉽지 않은 조례였는데 제가 집행부와 간담회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고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파악한 후 착한 임대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뭐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전주시 건물주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게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근거를 마련했던 게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 다 같이 어렵긴 했었지만 뭐 그렇게 그때 본인들을 조금 희생하면서 그런 거를 했었는데 이 코로나 끝나면서 더 그런 것들이 지원이나 이런 혜택이 없어지니까 더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사실은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그 연계선상에서 더 힘든 상황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근데 의원님 뭐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례도 있지만 의원님 활동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보니까 자영업자 그리고 뭐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있으시더라고요. 특별하게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전주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산업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그 경제의 큰 축에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분들이 잘 되셔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많이 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가 종식되기 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그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 정말 지역 경제 보호,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내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몸담아 온 분야라서 그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의원님도 이 분야의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직접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거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오랫동안 미용업 쪽에서 활동을 또 해보셨던데 실제 이렇게 보시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갖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어떤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나 시에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많은 행정적인 걸로 지원이 되고 있으나 사실은 제가 특례보증을 발의해서 1,200까지 대출을 했던 상황도 보시면 이자 지원 3%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쓰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이자 지원해주고 대출을 일으켜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지 않냐.
좀 더 시급한 건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네네. 지원 정책을 만들어서 네네. 제대로 만들어서 지원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네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네. 저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어떤 당근보다는 네네. 체계적인 정책 시스템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정말 어려운 그런 그 경제적으로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뭐 좀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그게 또 빚으로 남기 때문에 네네. 이게 경기가 회복이 되면 빨리 회복이 되면 괜찮지만 지금처럼 회복이 더디게 될 때는 굉장히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더드림 희망 특례 보증을 만들었을 때는 네네. 3% 지원도 하지만 1년 이상 되면 원금도 회수하는 방법으로 네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그게 5년 정도, 그러니까 뭐 1년 거치 5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코로나 연장 성산에서 네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특히 경제 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최근에 올해 들어서 5년을 8년으로 더 연장을 해서 네, 조금 더 힘든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까지 네네. 저희가 전주시에서 연장을 해서 조금 더 그분들한테 이 마음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전반기 활동이 끝나시고 이제 후반기 활동에서는 이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되셨어요. 아무래도 뭐 같은 그 상임위원이시긴 하지만 위원장으로서의 또 이 뭐랄까요, 그 부담감 뭐 이런 것도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위원장으로서 소감과 함께 또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초선이기도 하고 네네. 우리 그 상임위 위원장 5분 중에서 또 여성 의원으로서 또 한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담감도 들면서 또 네네. 책임감과 어떤 사명감 또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한테 좋은 고견을 듣고 네네. 특히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문화경제위원장으로서 전주시에 필요한 그런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 제가 2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전주 특성을 살려서 그 문화적인 자산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적인 도시 관광 콘텐츠를 전주시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콘텐츠를 글로벌 관광으로 육성하고 또 그 육성한 그 관광을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 이렇게 스며들게 하고 네네. 그 스며든 것들이 우리 전주 시민들한테 정말 안정적인 행복한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쓸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2번째로는 지금 현재 전주시가 추진 중인 종합 경기장 마이스 시설과 그리고 전주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좋은 결과로 낼 수 있도록 문화경제위원장으로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철저히 해서 네네네. 정말 시민들이 충분히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네네네. 삶의 질에 대한 높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종합 경기장이나 뭐 이렇게 그런 체력 시설들 뭔가 계획이나 비전이 굉장히 거창하게 나오긴 했지만 네네. 실제 그런 것들이 주민들 이제 우리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이게 정말 혜택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의원님들이나 시의회에서 많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뭐 관광 뭐 아까 체류형 관광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전주시가 굉장히 많이 문화 자산을 갖고 있지만 좀 이렇게 거쳐가는 도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머물러서 보고 또 즐기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생각하실 때는 어떠신가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전주에서 한옥마을 구경하고 네네. 여수 밤바다에 가서 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네네. 전주에 있는 이런 자산들을 좀 활성화하고 마케팅을 통하고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네네. 정말 여기에서 1박 2일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을 만드는 데 더 집중을 해야 저희 사실은 전주가 더 먹고 살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행정적이든 전주시 의회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인사치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2년 동안 활동하신 것들 그리고 앞으로 활동하신 것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이제 의원님들께 오시면 또 반드시 여쭤보는 게 있어요. 정치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쉬운 게 아닌데 그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떤 계기로 정치를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젊었을 때 헤어 디자이너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후학을 양성하는 대학 교수로도 네네네.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네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 정도 뭐 이취도 가고 성공도 하고 어느 정도 삶의 만족감도 느끼게 되었는데요. 네네. 어느 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좀 하고 싶다. 내가 더 큰 일을 함으로써 많은 봉사도 할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정말 어렵게 사시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다,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했던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주변에서 자꾸 의원을 해보라고 추천을 받으면서 네네.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일을 내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잘할 수 있겠다. 네네네. 저는 항상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네.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연장선상에서 제가 의원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고 네네. 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네네.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은 변치 않고 네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네. 정말 전주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네, 훌륭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헤어 디자이너로서 어느 정도 또 위치가 있으셨고요. 성과도 내셨잖아요. 그리고 네네. 뭐 다양하게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저는 보면 그냥 그렇게 본업을 쭉 하시면 더 본인으로서 더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의원 활동들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항상 주변에 말씀드립니다. 해보니까 너무 잘했다. 예. 보람도 느끼고, 네네네. 예, 그리고 어떤 또 사명감도 느끼고, 네네. 그리고 항상 뭐 조그만한 민원이라도 해결하면 정말 감사해는 우리 주민들을 보면서 네네. 저는 정말 생각보다 의정활동과 또 이 시의원으로서 밑에 민생부터 작은 민원까지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굉장히 네네.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네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더 많은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봉사활동도 많이 하셔서 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근데 뭐 시의원 이런 정치 활동들 중에서 저는 생각할 때 보니까 어려운 게 이렇게 시민들 만나고 소통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평소에 이 지역구 의원들 특히 의원님 지금 이 지역구가 효자 2, 3, 4동이고 넓기도 하고 인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이 지역구 주민들과의 그 소통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사실 의정활동이 굉장히 바쁘고 의정활동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무조건 시간이 나면 주민들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정말 시간을 쪼개어서 자생단체 행사를 하거나 어떤 주민들의 이런 그 행사가 있으면 웬만하면 무조건 참석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참석하면 또 한 가지 이런 마음으로 참석합니다. 오늘 참석하는 이 시간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친해지고 네네. 또 그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또 그거를 대변하고 해결해 주고 싶다. 이런 네네. 마음으로 참석을 하고 사실 의정활동도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두고 있지만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만나고 하는 그런 게 저는 가장 더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네. 네. 주민들하고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시는 것도 필요하시고
저희 라디오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네네. 주민들하고 또 시민들하고 또 만나는 기회도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저희 그 234동은 그동안 국회의원이 없어서 그렇군요. 사실은 저희도 그렇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지원도 그렇고 또 소외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전주을 국회의원으로 네. 이성윤 의원님이 오시면서 저희 234동도 그 의원님, 위원장님 필두로 해서 네네네.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민원 해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네네. 최근에 생겨서 네네. 저도 함께하면서 너무 네네. 좋고요. 네네. 우리 주민들도 너무 함께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좀 공백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주민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손해가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네. 네네. 앞으로 좀 잘 되고 또 같이 네.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의원님 지금 2년 정도 시의원 활동하시고 하셨는데 시의원 활동하시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저는 경제가 그러니까 민생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특히 요즘에는 전주시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전주 인구 65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그 청년층들이 타도시 전출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새로운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고 있고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전주시 재정상 정말 어려움에 있는데 단체장 욕심들은 무엇이든 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네. 근데 이제 12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정말 그 전반기에 했던 계획과 어떤 목표를 어느 정도 이제 성과로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네. 그 첫 번째가 민생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 등 민생의 경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네네. 그러면은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앞으로 전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먹고 사는 부분들. 그러니까 전주가 아직도 경제 분야에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네. 뭐 일자리, 그리고 어떤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네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기반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현재 지금 전주시에서 왕해공원 프로젝트를 1조 5천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네네네. 시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주변에서도 걱정이 많고요. 네네. 사실은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네네. 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 민생도 어려운데 그렇죠. 네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네네. 그렇다 하면 정말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네네. 어떤 방향성을 만들고 목표를 삼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처음에 세운 목표를 나의 공약이니 내가 해야 되니 라고 밀고 가기보다는 네네. 중간 점검해서 다시 새로운 목표를 해서 네네. 안정적으로 해놓고 그다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목표를 네네. 잡고 그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왕해공원 프로젝트 그 의원님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아무래도 투자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네네. 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사실 왕해공원 프로젝트가 문화와 역사를 이렇게 하는 자산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게 수년째 아무리 많은 놈과 수년째 정성을 기울여도 네. 성과로 내기에는 좀 장기간의 시간이 그렇죠. 걸리기 때문에 네네. 지금 전주시 재정과 전주시 상황으로는 네네. 아직은 현실하고 좀 물론 하긴 해야 되지만 현실하고는 좀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냐 네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좀 관심을 갖고 또 자주자주 연락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네.
그 정치 초선이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치를 하시게 된 계기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정치 이번만 하고 그만두실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치를 앞으로 계속 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정치인으로서의 앞으로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지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정치를 초선이기도 하지만 네. 해보니까 네. 제가 무엇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할 거다. 뭐 많은 얘기들 하시죠. 뭐 도의원도 하고 뭐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그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팔자에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네네. 정말 사명감을 잃지 않고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 주민들과 시민들이 인정을 하면 네네. 정말 제가 하고자 하는 뜻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역할상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열심히 하고 싶다. 그리고 더불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전주 시민들이 주민분들이 만들어주면 네네. 거기에 맞게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그게 저의 소박한 꿈이기도 하고 소신이기도 합니다. 네네. 네. 효자 234동 네, 전윤미 의원이십니다. 시민분들, 주민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활동에 대해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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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렇게 주민분들하고 소통이나 열심히 또 하고 계시니까 아마 주민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활동 열심히 하시면 또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민분들한테 전할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실은 언제든 개방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전주시에서 도울 일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주시고요. 항상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우리 시민들과 주민분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효자 234동 주민분들 사랑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자 234동 지역구인 전주시 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그 응원 드리고요. 자주자주 또 이렇게 전화라도 연결하고 또 스튜디오에 모셔서 의원님 활동 또 시의회 활동 문화경제위원회 활동 또 자주 듣는 시간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의원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수 자전거 타고. 네, 935 라디오 전주온 76번째 방송 마칩니다. 가을이 다가와야 되는데 아직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전거, 도서관, 시 이게 우리의 미래를 인류의 미래를 구원할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여기에 라디오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자전거를 타시고 도서관에 가서 시 한 편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더운 날씨여서 자전거 타고 가시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집에서라도 저희 라디오 방송 들으시면서 시집 한 권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Just like birds of a